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여성생활 예다언니 박윤아 원장입니다. 여성분들에게 산부인과는 친해지고는 싶지만 약간은 어색한 친구 같죠? 궁금한 게 많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것들. 오늘의 초대 손님들, 20대, 30대 여성 패널분들과 함께 산부인과에 대한 궁금증, 그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대에 살고 있는 20대 사무직 일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십리에 살고 있는 30대 사무직입니다. 평소 궁금한 거 많았던 거 원장님께 다 여쭤보고 가려고요. 네, 평소에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문제가 생기면 찾지만 바쁘면 다른 병원들보다 등한시하면서 방문하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를 할 때 아픈 곳 주기적으로 가야 하지만 왜인지 미루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부인과는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가는 곳 또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 질환의 경우 초기에 자각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2차 성징 시점부터 평소 몸에 이상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미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해야 추후에 발병할 위험이 있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질환이 있다면 신속한 치료도 가능하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꼭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겠네요. 저도요. 네,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두 분은 평소 어떨 때 산부인과를 찾아가시나요? 내가 받아본 검사나 치료,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도록 하세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외음부 주변에 뭐가 나거나 불편감이 있을 때 아니면은 이제 부정출혈이 심하면 가는 편이고 이제 뾰루지가 나서 방문해서 짠 적이 있어요. 너무 아팠는데 아무튼 이제 부정출혈이 또 심해가지고 검사로 갔더니 항문 초음파를 하고 온 적이 있어요. 네. 부정출혈은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산부인과를 내원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한 가지예요. 갑자기 출혈이 생기면 그게 심하든 심하지 않든 간에 대부분 큰 병을 걱정하면서 내원하시죠. 부정출혈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대부분 그 원인이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검사 및 진료를 받고 나서 대부분 안심하고 가십니다. 부정출혈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1, 2주 정도 지켜보시고 증상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외음부, 뾰루지, 네, 그것도 잘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한 가지인데요. 얼굴 여드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피부 어디든 피지선이 분포하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뾰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구약과 연고로 빨리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가셔가지고 빨리 좋아지도록 하세요. 네. 저는 질염이나 방광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나라에서 돌아오는 자궁암 검사 기간 때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편이에요. 네, 질염과 방광염 이것 또한 역시 가장 흔한 여성 염증성 질환이에요. 질염은 여성 감기라고도 하는데 몸의 면역력, 즉 컨디션에 따라 늘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광염 또한 비슷하게 생길 수 있고요. 평소와 다르게 질염 및 방광염이 자주 생긴다.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요즘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지 않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도록 하세요. 병원에서 처방해드리는 항생제는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치료하는 약이지 이러한 염증성 질환의 재발이 안 되도록 박멸하는 약은 절대 아닙니다. 약을 복용하시면서 나의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면 재발되는 것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정말 산부인과에 대해 궁금하셨던 게 있다면 마구마구 한번 질문해 주세요. 저는 일단 가장 궁금했던 게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성경험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질초음파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 항문 초음파랑 통충면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제 검진 받으러 갔다 온 친구들한테나 자궁이라든지 난소 등은 그 여성기관은 복강 안쪽에 위치하는 장기예요. 그래서 사실 복부 초음파로 검사를 하시게 되면 피하 지방 등에 의해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고 검사의 정확도 역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질 초음파나 항문 초음파를 할 수밖에 없고요. 많이 불편하죠. 불편하시겠지만 성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검사 방법이 달라질 뿐이지 항문 초음파보다 질 초음파가 더 낫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어요, 원장님. 초음파와 질 내부 삽입이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웬만하면 초음파를 하고 싶어요. 질 내부에 삽입하는 거 말고요. 아, 그 초음파는 복부 초음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검사의 정확도를 위해서 좀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질 초음파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정말 예외로 어쩔 수 없이 복부 초음파를 해야 할 경우에는 소변을 최대한 참은 상태, 즉 방광을 채우고 검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여기 앞에 계시는 남성분께도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거기 계시는 남성분, 그동안 산부인과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게 있으실까요? 네, 저요? 저는 경기도 사는 30대 남성이고요. 제가 궁금한 건, 남자도 가다실 구가를 접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 회사 여직원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꼭 맞아야 하나요? 요즘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늘고 있어요. 여자친구 손에 이끌려,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 전 함께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인 가다실 접종을 하러 많이들 오세요. 예전엔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했는데 이젠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콘딜로마라는 생식기 사마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질환도 유발할 수 있어요. 예전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들만 접종했다면 이젠 바이러스에 의한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녀 함께 접종해서 예방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특히 커플들 사이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요즘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추후에 임신 계획 등이 있으면 여자도 남자도 미리 해두면 좋은 검사가 있을까요? 네, 축하드리고요, 미리. 네, 예비 신혼부부 및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부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검사는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건강검진과 비슷한 검사인데요. 건강 상태에 대한 체크와 추가한다면 임신을 계획하시는 예비 엄마분들은 풍진을 비롯한 몇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항체 유무를 확인하고 면역력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백신 등을 챙겨 맞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즘은 결혼도 출산도 모두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임신을 계획하실 때 임신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나 난소 기능 검사 등을,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정액 검사를 통해 정자 상태를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더불어 추천드립니다. 저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네. 저 가다실 구가를 접종했는데 그럼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는 아예 안 해도 되나요? 가다실 라인, 즉 자궁경부암 백신은 HPV 바이러스 중 9가지 타입에 대한 예방 백신입니다. 말 그대로 예방 백신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도 자궁경부암 검진은 매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저도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가다실을 10년 전에 접종했는데 구가를 꼭 또 맞아야 하나요? HPV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과, 사과 백신만 있었어요. 이미 예전에 접종하신 분들에게 가다실 라인, 즉 9가지 타입을 커버하는 백신을 반드시 추가로 접종해야 된다는 권고안은 없습니다.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본인이 더 추가로 늘어난 타입의 백신 접종을 원하신다면 맞으셔도 되시고요. 정기 검진을 하는데 계속해서 자궁경부암 검사의 결과가 이상 소견이 계속 나온다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에 혹은 그 HPV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입의 바이러스 양성 소견이 보일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혹시 더 있으실까요? 저는 다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정말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오늘 20대, 30대 그리고 남성분까지 남녀분들 모셔놓고 산부인과에 대한 궁금증 여러 가지를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질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궁금하신 거 있다면 댓글로 문의 주시도록 하세요. 오늘 또 저희 예다 언니 슬기로운 여성생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